오늘은 일부 사장 기업과 광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과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기업과 광고 같은 경우도 역시 이 기억이 이제 우리 심리학의 가장 또 기초 분야에 해당되는 인지심리학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뭐 심리학 개론에서도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내용은 다 배웠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또 광고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광고 자극이라고 하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즉 우리 사람들한테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입력되어지고 있는, 노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자극들, 그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정말 내 머릿속에 뭐가 기억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리 인간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열심히 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이해하고 그걸 또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장해 놓고 나중에 끄집어내려고 하는. 근데 이 광고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 일반 사람들은 그런 능동적으로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광고 자극은 또 회피를 많이 하죠. 그런데도 사실은 내 머릿속에 떠올라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 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히 광고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라디오 틀면 또 TV를 틀면, 그리고 집 밖에 나서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오든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오든 온통 광고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뭐 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휴대폰에도 사실은 뭐 기사를 볼 때도 광고가 계속 팝업처럼 떠요. 막 짜증날 정도로.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유튜브를 시청하려면 광고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광고가 딱 나오고 또 중간에 계속 광고가 뜹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정말 광고 자극이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회피하고 안 보려고 그리고 안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내 머릿속에 막 떠올라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기억에 남는지, 그래서 광고 정보의 인지적 처리 과정이라는 것과 또 광고 정보의 기억과 회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억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억 장치의 구조라는 건 이제 이중 기억 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의 인출과 망각. 인출이라는 게 성공을 해야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올라주고 내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출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출 실패죠.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도 또 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러한 광고의 기억 과정과 광고의 인출과 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기억 과정의 이제 기억 장치의 구조, 기억 장치의 구조예요.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기억 장치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나? 기억 장치. 그 기억 장치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우선 증다 기억 모형이라고 흔히 우리는 얘기합니다. 중다 기억 모형.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기억이 크게 감각기억, 우리가 지각과 감각할 때, 감각과 지각 얘기할 때 이 감각기억, 감각 등록기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모든 자극들이. 근데 대부분은 다 흘려보내고 거기서 아주 소수의 필요한 것들만 잠깐 기억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 단기기억만 해도 단기기억은 아주 잠깐 동안의 기억이에요. 단기기억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구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장기기억은 아주 대단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억 그 구조는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 기억은 이제 감각 등록기다. 우리의 오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감각 기억에서 감각 양식별로 부화를 해요. 부화. 시각 정보, 청각 정보, 청각 부호와 시각 부호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호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자극이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부호화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거냐는 내가 이제 처리하기에 따라 다르겠죠. 단기 기억에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단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요. 그 사용한 정보 중에 일부는 또 사라져 버리죠. 단기 기억은 보통 20초에서 30초 사이에 내가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사라지게 되죠. 단기 기억에서 사용한 또 다른 일부 정보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구히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평생 동안 까먹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너무 쉽게 얘기한 여러분들 이름, 아버님 성함, 어머님 성함, 뭐 아버님 생일, 어머님 생일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사실은 잘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영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친구들 이름이나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이름 같은 경우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뭐 한동안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내가 저장을 했다라 그래서 그게 무조건 영구히 보관되는 건 아니죠. 그게 흔적이 사라지는 쇠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억은 이렇게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에 1-8의 표를 참고하면 그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의 특징들 몇 가지를 쭉 정리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지속시간 같은 경우는 감각기억은 0.2초에서 4초 사이, 그 단기기억이라는 건 8에서 30초, 장기기억이라고 하는 건 30년에서 50년, 뭐 그렇게 해놓고, 또 표상은 감각양식, 시각, 청각, 의미, 장기기억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고요. 뭐 정확성, 복잡성, 의식 정도, 통제 처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표로 만들어진 내용이 이제 표 1-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의 구조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선택적 주의입니다. 선택적 주의. 우리가 앞에서 또 이것도 다 공부를 다 이미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지각 얘기할 때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도 얘기했었고, 선택적 어텐션이라는 것도 선택적 주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일상생활하는 데서 모든 자극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선택적으로.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선택된 정보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 정보들은 사실은 다 흘려보냅니다. 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기억에 등록되었던 수많은 정보 중에 일부 정보만 단기기억으로 또 정언이를 시켜요. 요거 잠깐 동안이라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단기기억을 해야겠구나. 단기기억. 뭐 반복해서 되새기는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반복 리허설을 하면 단기기억으로 넘어가서 20초에서 30초 사이의 동안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무수한 정보로부터 효율적으로 정보를 선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컴퓨터와 같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뇌를 흔히 컴퓨터하고 많이 비유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인지심리학에서도 정보 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뇌가. 인풋, 그리고 중간 과정, 아웃풋. 그 중간 과정이 우리는 예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요즘은 뇌 속을 들여다보고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뇌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선택적 주의라는 게 일어난다는 건 바로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주의를 기울인 자극에 대해서만 정보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택적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면요.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의 특징을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단기 기억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단기 기억의 부호화 단계에선 주로 청각 부호가 주로 이용된다.
그러니까 청각부호가 이렇게 단기 기억에서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청각적으로 귀로 들리는 그런 자극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잠깐이라도 내가 암송을 하고 되뇌이고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 내서 그 대상을 처리하게 되면 귀로 내가 그걸 또 듣는 거죠. 그래서 청각 부호가 주로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기억 내에 머무는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용량, 우리가 처리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이 단기 기억은 여러분들이 아마 무작위 철자의 실험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쭉 무작위로 정말 무의미 철자들, 전혀 의미가 없는 철자를 쭉 제시해줘요. S, O, T, A, C, D 이런 식으로 쫙 만약에 철자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5개 지나가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이 7개 정도, 적게 하는 사람이 5개 정도, 7개를 기준으로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9개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합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7개 정도? 그 정도는 기억을 한대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기억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좀 못하는 사람은 5개 정도까지.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9개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청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자극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의미 있는 단위로 묶을 수 있다면 자극의 개수가 많은 자극을 더 작은 수의 자극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리하는 그 용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의미 철자라고 하기보다는 만약에 K, A, L 이렇게 제시가 되면 여러분 앞에 눈앞에 그런 철자들이 눈에 띄면 K, A, 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의 묶음 단어잖아요. 칼. 그죠? 대한항공을 KAL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KAL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KAL을 묶어서 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청킹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킹이다라는 거죠. 광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 아까 단기 기억의 용량 매직 넘버 7이죠. 그래서 이 매직 넘버 7을 초과하여 너무 많은 메시지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는 정보 과부하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앞부분을 기억을 못하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터가 광고에서 제시하는 카피, 그 문구를 너무 긴 카피를 만들어서 이 TBCF에 만약에 내보낸다.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그 카피를 소비자의 머릿속에 집어넣기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짧고 아주 의미 있는 좀 소비자들한테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이 훨씬 기억을 쉽게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명카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본 TV에서 꽤 많은 광고에 등장했던 카피들 중에서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카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쭉 나왔던 광고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 아직도 떠오르는 카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는 카피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카피들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고향의 맛 다시다. 고향의 맛이라는 거.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1기획의 여자 카피라이터로서 부서장까지 올라간 그 최인아 씨가 카피했던 그 여성복 카피 중에 프로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 라는 카피를 쓴 적이 있어요. 그 굉장히 강력한, 특히 이제 실제로 남녀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카피로 사용했던 적도 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예를 들어놓은 게, 예전에 이 국제전화 아주 많은 광고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00700으로 우리는 익히 007이라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그거잖아요. 영화 시리즈 007을. 우린 너무나 많이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007이라고 아예 하나를 묶어서 금방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00700. 그럼 5개가 아니라 3개만 처리된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단기 기억의 특징을 잘 활용하는 그런 광고 사례들이 여기 우리 교재에도 다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뭐 S5일 광고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살균 세탁 하셨나요? 이런 것도 특히 여기서 이러면서 광고를 하면서 브랜드 네임이 아주 여러 번 반복돼요. 그 브랜드 네임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활용한 광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5일도 아마 이 CM송이죠. 로고송을 가지고 S5일이라는 그 노래를 아주 이 CF 15초 동안에 계속 노래를 틀어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S5일이라는 그 로고송 자체를 아주 기억을 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기 기억 내에서도 정보를 저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제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노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시연이다, 리허설이다 라고 합니다. 리허설은 뭐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연극 배우들이, 연기자들이 연기를 연습할 때 시연한다라고 그러죠. 그걸 리허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서도 단기 기억 내에 정보를 유지하게 하는 과정, 그 정신적 과정을 리허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단기 기억에서는 이 유지형 시험만 해도 사실은 단기 기억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단순히 광고를 암기하고 반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정교형 시연이라는 건 장기 기억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정교형 시연. 그래서 이거는 유지형 시연은 단순 반복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암기하고 반복시키는 거고요. 소비자가 광고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연이 되죠. 자주 노출이 되어져서 자주 접촉이 일어나게 되면. 정교형 시연이라는 건 제시된 정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머릿속에서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내 머릿속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들어오는 정보와 자극과 내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내용과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그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의 기존 지식이나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
그런 정보를 덧붙여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정교화 시연이에요. 정교형 시연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위에 건 유지형 시연이다, 유지시연. 이건 정교형 시연,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반복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고 TBCF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단기 기억을 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광고의 규정상, 제작 규정에 보면 이 브랜드 네임을 6번인가 7번 이상은 반복해서 제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6번 이하인가 7번 이하예요. 그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너무 15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그 브랜드 네임만 막 외치고 끝나면 그거는 공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6번인가 7번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반복해서 시연하는 그런 광고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에 광고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부호화 증진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를 해요? 그 자극을 부호화 시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청각 부호화, 시각 부호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기 기억에서는 특히 청각적 부호화가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감각적 부호화와 의미적 부호화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각적 부호화라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의 물리적 특성 또는 색상 또는 모양과 같은 정보의 물리적 특징을 부호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특징을 내가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부호화시킨 정보로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고에 보면 이 배경색이나 그런 거에 이제 패키지, 그 제품의 패키지나 그런 것들의 색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죠? 예전에 그 음료 광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것도 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제시한 그 예를 보면,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기 쉬운 제품들이라고 해서 한 스푼, 커피메이트, 이가탄이라는 제품은 아직도 광고를 하죠. 인사도라고 이가탄은 지금 엄청나게 광고를 아직도 많이 하고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감각적 부호화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더 기억을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적 부호화는 의미를 붙여서 기억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아까 얘기한 게 이제 00700, 그죠? 00700, 그런 예가 의미와 코드 방법을 이용한 광고로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어떤 광고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 브랜드 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어떤 광고는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해요. 물론 이미지도 좋게 해야겠지만 거기서 또한 브랜드도 기억을 시켜야겠죠. 특히 신제품의 경우라면 다른 목적보다는 무조건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약 광고들이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예전에 소화제다, 두통약이다, 뭐 감기약이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브랜드만 주구장창 정말 광고를 합니다. 뭐 소화가 잘 된다, 뭐 감기 빨리 낫는다 그런 거보다 사실은 두통약도 아주 옛날에는 광고를 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개보린이라는 제품이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아예 약국에 가면 머리 아픈데 개보린 주세요라고 해요. 두통약 달라 그러지 않고 아예 개보린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맞다 개보린이라는 그런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두통약 그러면 개보린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소화제 광고도 예전엔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목적 없어요. 그냥 브랜드 네임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기억시키면 목적 달성을 한다라고 본 거죠. 또 이 부호화 증진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중 부호화가 있습니다. 정보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변환시켜서 장기 기억으로 넣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장기 기억 속으로 넣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 정교화 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 이런 부호화 증진 방법도 단기 기억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쇼하고 살자. 예전에 한동안 이 쇼라는 게 아마 KTF 시절에 이동통신사 광고였죠. 베이징의 쇼다. 그래서 이 쇼라는 그 서브 브랜드를 만들어서 놓고 이 쇼라는 걸 이제 올림픽 장면을 놓고 이 베이징의 쇼다라는 것과 자기 그 브랜드화 시킨 쇼라는 걸 연결시켜서 엄청난 광고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내용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중 부호화를 이용한 그죠? 이 쇼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쇼라는 것과 그거의 의미를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부호화 증진 방법의 하나로 이제 반복 리허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시연이죠. 광고 정보를 단기 기억에 유지시키면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기 위해 가장 쉽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CM송을 이용해서 기억을 돕는 광고 시리즈물로, 또 이것도 지난번에 야구 시리즈 있었잖아요. 생각대로 T라는 그 카피를 가지고 야구 시리즈물을 내보내고, 그 이후에 여기는 이제 장동건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생각대로 하면 되고 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이 장동건도 모델로 사용했고, 또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그 누굽니까? 가수. 꽤 유명한 가수인데 요즘 제가 참 기억이 깜빡깜빡해요. 점점 이렇게 기억력이 쇠퇴되고 있다라는 거를 정말 심각하게 느낄 정도인데, 하여튼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여러 모델을 여러 편, 또 한 모델마다 여러 편의 이 생각대로 T에 그 노래를 집어넣어서 생각대로 하면 되고라는 그 CM송을 활용해서 기억을 하게끔 만든 광고들이에요. 이런 사례가 뭐 이 SK텔레콤뿐만이 아니라 꽤 많죠. 특히 로고송 같은 경우가 요즘은 그렇게 기억에 남는 로고송을 활용하는 광고를 잘 모르겠는데 옛날엔 꽤 많았어요. 이런 그런 그 광고를 듣고 나면 아침 먹다가 TV 보면서 그 광고를 듣잖아요. 학교 오는 동안에 계속 그걸 자꾸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로고송이 내 입에서 계속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냥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효과를 노리는 거겠죠. 그렇게 친근한 음악을 사용하는 거, 그런 방법이 아주 기억에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사실은 단기 기억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호와 증진 방법들을 몇 가지를 봤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장기 기억의 경우는 정보 처리가 좀 단기 기억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라는 걸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절차적 기억. 의미적 기억이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사실은 그 개념적인 내용. 그죠? 개인이 의미적으로 해석한 정보, 의미적 코드로 부호화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화된 정보라고 봐야겠죠. 그게 이제 의미 기억인데, 일화 기억은 뭐냐? 여러분들 일화라는 게 뭐예요? 에피소드라고 얘기하죠. 에피소드. 그러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단편 영화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건 영어까지는 아니래도 그 단편적인 장면 몇 개가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일화적 기억이에요. 에피소딩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정 상황에 관한 내용 전체가 구체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이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시리즈물로 꽤 이런 특정 상황을 보여주는, 역시 또 SK텔레콤이 이런 일화적 기억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동통신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넓은 지역까지 그 이동 전화가 가능한 장소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여줬어요. 다양한 장면. 그래서 막 지하철 속에서도 지금 뭐 다 되는 건데 초창기에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잘 통화가 안 됐어요. 근데 그걸 아주 코믹하게 일화적인 그런 장면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하철의 철가방이 뭐예요?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저기 마라도 남단에 거기서도 막 그런 식으로 특히 또 막 그 SK텔레콤과 그 당시에는 011과 017이 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90년대 후반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011과 017, 지금은 다 010이잖아요. 이미 017은 011이 다 통합을 했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는 SK텔레콤과 신세계통신이라는 데가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엄청 서로 막 그냥 정말 통화 지역이 넓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게 일화 기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 고현정이라는 그 영화 배우와 한석규라는 배우가 오렌지 주스의 그 광고에 등장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들어오는 한석규하고 고현정이가 이제 오렌지 주스를 이제 그 집 앞에 놓여 있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뭐 간단한 멘트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오렌지 주스를 가지고 일화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러브 스토리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것도, 그런 게 다 일화적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 기억은 말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절차를 광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동 단위를 구분해 갖고. 그래서 예전에 그것도 이제 아이스크림 중에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밑에 그 과자 같은 거 위에 아이스크림이 쭉 올라와 있고 그 위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 놨습니다. 근데 그 뚜껑을 따고 그냥 입으로만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면 그 과자 속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먹는 거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아이스크림 먹는 방법을 광고로 만들어 갖고 보여준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절차 기억이라는 것을 시키는 그런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광고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지금 제가 구하지는 못했어요. 오래됐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절차 기억, 그래서 이 장기 기억에 이런 크게 구분했을 때 사실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과 절차 기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에 그 구분을 해놓은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절차 기억이라는 것과 명제 기억이 있고, 그 명제 기억 내에 에피소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 기억이라는 게 하나 있고 명제 기억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명제 기억 속에 에피소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이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 기억이 광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에피소드, 일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광고에 담아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리즈물로 제공해 줄 경우에 그런 에피소드 기억, 그게 자기의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상황과도 일치하면 더 잘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있음직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잘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광고가 제시한 메시지나 이미지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세상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는 기억으로 의미 기억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그죠? 의미 기억. 세상에 대한 지식과 관련되는 기억으로 의미 기억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뭐 자극이든지 정보든지가 의미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기존 지식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내용들,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광고에서 제시된 그런 정보하고 사실은 관련되어 있으면 훨씬 더 소비자의 지식 체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 기억에 구분을 해서 몇 가지 이제 분류를 해서
광고를 만들 때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기억의 종류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미망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시간이 또 거의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광고 뒷부분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범위는 요 기억 전까지 중간고사에 포함시키는 걸로 아마 제가 문제를 좀 미리 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기억 부분은 후반부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간고사에 일부 들어가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